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챕터 8 관계사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관계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앞에가 선행사가 있다. 선행사는 어떤 명사가 돼요. 그리고 관계사가 나와요. 그냥 대수로 할게요. 이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 혹은 주어 동사 뭐 혹은 명사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뒤에 동사가 나오는 형태를 주격이라고 하고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형태를 목적격이라고 하고요. 명사가 나오는 형태를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얘를 꾸며줘요. 이제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선행사나 명사를 수식해주는 절이다. 오케이? 일단 요것만 좀 기억하고 우리가 문제 풀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우리가 이건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알잖아.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 혹은 that. 사람이 아니면 which 혹은 that을 쓴다. 그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what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이건 알고 있으니까 일단 관계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만큼의 정보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계사를 보면 선행사를 무조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관계사부터 뒤에 있는 절을 가지고 선행사를 꾸며주는 해석을 연습하시면 돼요.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 후가 나왔으면 관계사가 나왔으니까 선행사를 찾고 선행사는 웬만하면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옆집에 사는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영어는 우리가 앞에서도 사실 공부하긴 했지만 문장에서는 주어랑 동사가 몇 개? 한 개밖에 없어요. 주어 동사 한 개밖에. 이 주어 동사, 그러니까 동사가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공식을 배웠었죠. 동사의 개수 빼기 1은 접속사의 개수다.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면 접속사는 필요 없지만 동사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접속사도 하나씩 늘어난다. 근데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애예요. 이 말과 이 말을 합쳐보면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동사가 문장에서 하나 늘어날 때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근데 이 접속사라고 하는 애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는 접속사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나온 절에는 동사가 당연히 하나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문장들을 보면 여기에 동사가 하나 있고 여기도 동사가 두 개 있죠. 근데 접속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도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근데 접속사도 없을 뿐더러 lives라는 이 두 번째 동사에 대한 주어도 없죠.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나는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옆집에 산다. 이 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접속사는 있으나 live의 주어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사가 두 개 있을 때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그리고 주어 역할도 해주는 이런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거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선행사 뒤에 선행사가 나오고 관계사가 나오는 형태가 를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합치면 선행사 플러스 관계사 보통 that을 합치면 what이 돼요.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선행사와 관계사 that을 합치면 what이다. 자, 그래서 봐봐요. 근데 이때 아무 선행사랑 대시랑 합친다고 what이 되는 건 아니고 선행사가 명확하지 않은 선행사일 때 보통 이래요. The things that.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칭하거든요. 명확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I know what
you think. 이렇게 되면 나는 알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 네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진 않죠. 예, 이럴 때는 이제 what을 쓰는 거죠. 이건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I know the thing that you think. 이렇게. 너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너가 생각하는 것을 나는 알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the thing과 that을 합치면 what이 된다. 그래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what 앞에는 선행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관계사는요.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는 관계사 볼래요? 여기도 보면 관계대명사죠. 선행사 있고 뒤에가 어때요? 이거 불완전하죠. 주어가 없으니까. 그죠? what도 마찬가지로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알겠죠? 예, 그 정도 알아두시고 여기도 봐봐요. 동사가 있죠? 동사가 또 있죠? 그쵸? 그럼 여기 뭐 필요하죠?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필요해요. 근데 접속사 없죠?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를 many of them 이 부분을 맞게 고치려면 이 them 대신에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되니까 그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되니까 이건 위치로 바꿔주면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아니면 여기도 저 동사 하나 있고 동사가 두 개 있죠. 동사가 두 개 있는데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면 틀렸죠. 그러니까 이 it이라는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 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니까 그죠? 답이 맞는 거죠. 문장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저것만 방법이 아니고 many of them에서 만약에 앞에다가 and를 붙였어요. and many of them이 됐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는 거죠. 왜? and라는 접속사를 붙여줬으니까 대명사를 나와도 맞는 거죠. 여기서는 위치가 가리키는 건 위치는 and 플러스 them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and를 붙이고 and it 가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도 마찬가지로 and라는 접속사 플러스 it이라는 대명사가 되는 거죠.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그래서 이 말도 되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제한적 용법, 두 번째는 계속적 용법이에요. 자, 이것도 잠깐 안 어려워요. 여러분 맨날 어려워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안 어려우니까 봐봐요. She has two brothers. 이거는 해석이 그러니까 콤마가 없잖아요. 없으면 이렇게 해석이 온다고 보시면 되고 콤마가 있으면 해석이 이렇게 간다고 보면 돼요. 이게 무슨 차이냐? 그녀는 파일럿이 된 두 명의 남동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파일럿이 된 두 명의 남동생이 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파일럿이 아닌 남동생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she has two brothers 해석이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녀는 두 명의 남동생이 있다예요. 그녀에게는 두 명의 남동생이 있다. 여기 몇 명? 남동생이 두 명 이상인 거죠. 파일럿인 남동생이 두 명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남동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두 명에 있어요 이미. 근데 얘네들이 파일럿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명 이외에 다른 남동생이 없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볼게요. 나는 에펠타워를 작년에 방문했다. 근데 여기 관계대명사에 콤마 안 찍혔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랬죠? 나는 324m 정도로 큰 길이가 긴 그러한 에펠타워를 방문했다. 에펠탑은 세상에서 몇 개죠? 한 개죠, 한 개. 예,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324m가 되지 않거나 324m보다 높은 에펠탑이 있을 수도 있다란 말이 돼요, 이게. 나는 높이가 324m인 에펠탑을 방문했다. 그 높이가 이렇지 않은 에펠탑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나는 의사인 친구를 방문했다. 이거랑 똑같아요. 나는 의사인 친구를 방문했다. 그럼 의사가 아닌 친구가 있겠죠. 나는 친구가 딱 한 명 있는데
근데 그게 의사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콤마를 찍는 거예요. 여기도 지난해 나는 에펠타워를 방문했는데 근데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에펠타워는 높이가 344m이다. 324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정도 이 콤마가 있고 없고는 일단은 오늘은 콤마가 있으면 해석이 앞에서 뒤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없으면 이렇게 온다. 이 정도만 좀 느낌 볼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에 주격, 목적격, 소유격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문장 보면서 우리가 문제 풀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라고 있어요. 관계부사는 뭐냐 하면 이렇게 4개예요. where, when, why, how. 자, when은 때를 가리키는 거고요. 선행사가 이게 선행사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선행사가 나온다는 거. why는 이유, 선행사는 보통 reason, how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where는 장소인데, 자, 알아두세요. where는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이 3개, 그러니까 여기 이 3가지가 아닌 경우엔 선행사가 이 3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다 where를 써요. 예를 들어서 situation, 상황이라는 거죠. 상황. 근데 상황은 장소는 아니죠. 네, 장소는 아니지만 시간도 아니고 이유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3가지가 아닌 선행사일 때는 무조건 where를 쓰게 됩니다. 알겠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요때만 when이나 why나 how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자, 여기서 내가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의 차이를 좀 얘기를 하면 필기를 좀 할까요? 네, 얘는 필기를 좀 합시다. 여기다 할게요. 관계 대명사라는 애는 얘는 선행사가 있고요. 그쵸? 그 뒤에 관계사가 나오고요. 대수로 그냥 통일할게요. 그리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주어, 그러니까 여기만 봤을 때, 뒤에만 봤을 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등이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선행사를 생략할 수 없어요. 무조건 써야 돼요. 선행사가 이 뒤에 있는 불완전한 문장에서 불완전한 것을 채워준 역할이기 때문에 이 무슨 말이냐면 I know a man who is a doctor. 나는 의사인 한 사람을 알고 있다. 이거죠. 얘가 선행사인데 얘가 관계대명사 뒤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뭐가 빠져있죠, 지금? 앞에 주어가 빠져있죠. 얘를 채워주는 게 선행사예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문장에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얘예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근데 선행사는 생략이 불가하죠. 그리고 주격 관계사 대명사도 생략이 불가하죠. 자, 지금 얘가 주격이죠. 뒤에 이게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주격. 그러니까 이 선행사가 뒤에 있는 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선행사가 생략 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선행사는 무조건 생략이 안 돼요.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He is the man whom she likes. 자, 이런 문장 보죠. 그는 남자이다. 어떤 남자?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예요. 여기서 이 the man은 무슨 역할을 하죠? 여기서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니까 여기에 목적어 역할을 하겠죠. 이 뒷문장의 뒷절에 목적어 역할을 선행사가 하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whom이. 오케이? 자, 이때는 생략을 할 수 있다.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알겠죠? 예, 이 경우 생략할 수 있고요. 소유격은 생략 못해요. 소유격 관계는 생략 불가.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번에는 관계 부사로 가볼게요. 관계 부사는 아까 선행사 배웠죠? 선행사 플러스 관계 부사, 뭐 where이라고 할게요.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 관계 부사는. 자, 근데 이때 잘 들으세요. 선행사나 아니면 관계 부사 둘 중에 하나는 생략 가능해요. 자,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행사를 생략해도 되고 관계 부사를 생략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This is the house where I live. 이것은 집이다. 내가 사는 집이다죠. 그렇죠? 내가 사는 집이다. 이렇게 되죠. 선행사가 the house. 관계 부사가 where이죠. 둘 다 써도 되고 이것도 맞고요. 얘도 맞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도 상관없다. 여기서 얘를 빼도 돼요. This is where I live 해도 되고요. This is the house I live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세 개 다 맞아요. 관계 부사는. 자,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의 차이점 다시 한번 볼게요. 관계 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 관계 부사는 완전한 문장.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를 절대 생략할 수 없지만 관계 부사는 선행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관계 부사 둘 중에 하나 생략할 수 있다. 아시겠죠? 예, 요거 좀 정리해 두세요. 유용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외로 하나를 배워야 되는데 영어는 예외가 많은 게 좀 짜증나죠. 더 웨이랑 하우는 같이 못 써요. 얘네 둘은 같이 못 씁니다. 오케이? 더 웨이랑 하우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다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This is the way how I study. 이것이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근데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틀렸고, 이거는 this is the way를 썼으면 그냥 I study 이렇게 돼야 되고요. 아니면 this is how I stud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where이나 when이나 why는 이 세 개가 다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두 개밖에 안 된다. this, the way랑 how를 같이 못 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생략은 아까 얘기했죠. 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근데 이거는 그 전치사가 인 위치가 이럴 때는 생략 못해요. 지금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는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 많이 봤죠? 인 위치나 to 위치 이런 거 많이 봤죠? 네, 이럴 때 목적격이 이 문장 볼게요. You can choose the major in which 여기 원래는 in which you are interested 이거죠. 당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메이저 그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건데 in which인 경우에 이 위치가 in이 뒤로 가고 이렇게 in이 뒤로 가고 위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럴 땐 생략이 돼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혼자 있을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혼자 있을 땐 생략이 가능한데 앞에 전치사가 붙어있을 땐 생략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in which를 다 써줘야 돼요. in을 뒤로 보내면 생략이 가능한데.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고. 됐죠? 네,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이제 포인트 좀 볼게요. 대시냐 와시냐 Is this the job that you expected? 이거는 대신데 답이 잘못 여러분들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나요? 이거 답은 대시입니다. 이거 선행사가 있죠. what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선행사가 없을 때 그죠? 선행사가 없고 what이 나오고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형태를 what이라고 했죠. This is the job that you expected. 이거 선행사 있잖아요. 그죠? 이거 대시 답이에요. 잘못됐습니다.
자, 선행사가 있으면 that, 선행사가 없고 관계대명사 대신 what을 넣었을 때, the things that을 넣어 말이 되면 what이 맞다.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하긴 좀 어렵고, 일단 선행사가 없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해석으로 풀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what은 선행사가 없고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요렇게 해석되면 what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what I'd like to hear, 내가 듣고 싶은 것은, what I'd like to hear,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이렇게 돼요. 오케이? 여기는 thank you for your honest opinion. 이거 선행사가 있죠. 내가 요청했던 정직한 의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있으니까 되시겠죠. what이랑 that은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콤마가 있는 형태죠. 그렇죠? 이때는 쓸 수가 없으므로 앞에 콤마가 있으면 될까 와서 정도. 이거는 사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위치가 되겠는데, 이건 이제 이걸 보지 마시고 봐봐요. 이게 왜 위치가 되는지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졌다 게임을 이거죠. 그런데 긍정적 태도를 유지했다 이거죠. Which is essentially good 스포츠맨십. 근데 그것은 자, 콤마가 찍히고 위치가 나왔을 때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 자체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게임을 졌지만 긍정적 태도를 유지했다. 그리고 그것이 필수적으로 좋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됐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위치가 되는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 뒤에 쓸 수 없습니다. 전치사 뒤에.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전치사 있으니까. 자, 포인트 2로 가보죠. 관계대명사 대 관계부사. 관계부사 아까 정리했죠, 저희가 살짝. 그죠? 정리한 거 좀 정리 머릿속에 다시 하시고, 여기는 선행사가 일단 있죠. 이렇게 꾸며줄 텐데, 뒷문장을 볼게요. There are many countries. 자,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똑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데 나와요. there 플러스 비동사 우리 배웠죠. 뭐뭐가 있다란 뜻으로. 그러면 많은 산들이 있다? 완벽한 거예요. 여기만 봐야 돼요, 여기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where. 완전하면 관계 부사가 되겠고요. 불완전하면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선행사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관계 부사일 때 뭐 이런 거 선행사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예시를 들어준 거고, 저게 나온다고 무조건 이 관계 부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행사, 관계 대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뒷문장을 봐야죠. 봐봐요. 더 타임이 나오긴 했지만 웨스턴 피포, 서양 사람들은 소비한다. 자, 전치사 묶어서 버리라고 했죠, 제가. 우리 이런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전치사 묶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전치사 구는 문법적, 이 문장이 옳고 그르냐, 완전한 문장이냐 그렇지 않은 절이냐를 판단할 때 전치사 구는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요. 쓸모없는 애예요. 그냥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웨스턴 피플들은, 서양 사람들은 소비한다. 뭐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소비하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 했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는, 관계대명사가 하는 애 앞에 있는 선행사는 뒤에 절에서 빠져있는 개를 채워준 역할이다. 채워주는 게 주어면 주격이 되는 것이고, 목적어나 보어면 목적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 있는 스펜드 뒤에 있는 얘가 원래 목적어가 있던 자리, 그렇죠? 이거를 더 타임이 채워주는 거죠.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유긴 하지만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어가, 이 이유가 주어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I'd like to thank my friends from whom I got a lot of help.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전치사 나와 있을 때 해석하기 어렵죠. 근데
그냥 저처럼 따라하세요. 봐봐요. 이 whom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선행사가 얘겠죠. 자, 그러면 그걸 먼저 파악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감사를 표하고 싶다. 내 친구에게. 근데, 자, 근데를 집어넣어요. 근데 그 친구로부터 나는 많은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은 도움을 얻었던 친구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오케이? 나는 내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 근데 이 친구들로부터 나는 많은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근데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치사가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예, 뒤로 가면 여기는 후가 될 수도 있고 whom이 될 수도 있고 대시 될 수도 있어요. 다 돼요. 이게 세 개가 다 되는 거죠. 근데 전치사 뒤에는 대시 올 수도 없고요. 전치사 뒤에는 who가 올 수도 없어요. 예, whom은 되는데 who는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격이 who고요. 목적격이 whom이죠. 예, 근데 이 목적격 whom에서 m을 생략해서 who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who는 목적격과 주격이 다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는 who를 못 쓰고 whom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from 전치사가 있을 때는 whom밖에 못 쓰지만 from이 뒤로 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요거 좀 알아두시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문제 풀고 오세요. 첫 번째, according to. 이게 according to가 전치사예요. 이게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대신 안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해석도 해봐야 돼요. 너는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풀고 나서 해석까지 하고 오세요. 해석을 해봐야 돼요. 꼭. 알겠죠? 예. 답만 맞추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뭐에 따라서? What is on the outside. 외부에 있는 것에 따라서가 되는 거죠. 오케이. advertising. 광고는 도와준다. 사람들이 find the best product. 최고의 상품을 찾도록 도와준다. 사람들이 최고의 상품을 찾도록 도와준다. 어떤 상품이죠? They desire to buy. 그들이 사고 싶어 하는 상품. 선행사 있죠? 되시죠? 오케이. 자, 얘도 콤마가 있으니까 답은 위치이긴 할 텐데 해석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읽는다. 당신의 weekly magazine column. 너의 그 주간지 칼럼을 읽는다. 근데 그것은 매우 informative하다. informative라는 것은 information이 정보죠. 그러니까 되게 정보를 많이 준다. 즉 유익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위치가 답이고 선행사는 얘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선행사 콤마 있을 때 해석 어떻게 한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해석한다. 오케이. If this house is not. 만약 이 집이 선행사 없죠. What you are looking for. 자, 이렇게 했어요. what절은 묶어서 해석하라고 했죠. 묶어서. what절은 묶어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했을 때 자연스러우면 돼요. What you are looking for. 네가 찾고 있는 것. 만약에 이 집이 너가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맞죠? 오케이? 됐나요? 예, 해석하면서 얘는 전치사 있으니까 여기 해석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오케이. 자, 6번부터 보죠. remember the day. 자, the day가 나왔어요. 이거냐. 뒷문장의 완전성을 따져야 되겠죠. 완전하면 뭐? 완전하면 관계 부사. 불안하면 관계 대명사. 나는 처음으로 개를 샀다. 완벽하네. 개를 샀던 때 이렇게 되는 거죠. The office where he works. 이거는 where이 되겠죠. 그가 일하는 사무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쌤, 이거 그가 일하는 사무실인데 왜 위치는 안 됩니까? 위치는 뒷문장이 불안하고 where는 뒷문장이 완벽할 때 쓴다고 했죠. 그럼 저거 he works라는 단어가 과연 이 문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만 봐선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하죠. 그는 일한다. 근데 만약에 at the office를 해볼게요. 자,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그는 일한다. 사무실에서. 그럼 맞죠? 그쵸? 이러면 완벽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뭐라 했습니까?
문장의 완벽성을 따질 때 전치사 구는 묶어서 뭐 하라 그랬죠? 버리라 그랬죠. 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치사 구가 붙어서 맞는 옳은 문장이라면 없어도 옳은 문장인 거예요. 완벽한 문장인 거예요. 해석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좋고 제가 권장하는 바이긴 하지만 해석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은 경우들도 존재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법칙들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where입니다. 오케이? 자, 8번도 중요합니다.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의 문제를 풀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선행사를 찾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이 선행사는 웬만하면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이긴 하지만 꼭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얘가 선행사라면 얘가 답이겠죠. 내가 절대로 잊지 못할 여자친구.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근데 여기 보니까 That was the first date. 그것은 첫 번째 데이트였다. 내 여자친구와 내가 절대 잊지 못할 여자친구. 그것도 되는데? 예, 그것도 되는데. 근데 어쨌든 답은 되시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한다. 뭘 잊지 못하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렇죠? 여기에. 그러니까 왜는 안 돼요. 불안전하니까. 예, 근데 선행사가 얘인지 여기서 이제 아마 얘를 유도한 것 같은데 첫 번째 데이트라고. 내가 절대로 잊지 못할 그녀와 했던 데이트.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절대로 잊지 못하는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뭐 이것도 되잖아요. 그죠? 문장은 좀 잘못 썼네. 근데 의도한 바는 아무튼 얘를 선행사로 봐라 이런 의도예요. 알겠죠? 어쨌든 정답은 돼. 자,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는 전치사가 붙어야 되느냐 안 붙어야 되느냐. 이건 일단 완벽성으로 따져보세요. 얘는 무조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애고 얘는 완벽한 문장이 오는 애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different cultural groups, 많은 다양한 문화적 그룹들이 확인된다. 자, 여러분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동태 문장이죠. 그죠? 수동태 문장이 나오면 이거는 99%의 확률로 완벽한 문장이에요.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거는. 1%는 예외도 있습니다. 근데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동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수동태라고 which is helped. 이거는 불완전한 거죠. 예, 주어가 없으니까. 예. 주어가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수동태가 나오면 완벽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수동태 뒤에는 뭐가 나오죠? 뒤에는 전치사 구가 나와요. 수동태 뒤에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전치사 구는 없어도 완벽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해가죠? 예. 자, 그래서 이건 해석을 좀 해보면 언어는 일반적인 요소이다. 어떤 요소? 다양한 문화적 그룹들이 확인되는 그러한 요소이다. 근데 이 언어적 요소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거죠. 통해서 다양한 문화적 그룹들이 확인된다. 이렇게 되니까 해석이. 오케이. 전치사 뒤에 후 못 쓴다고 했으니까 이건 훔이에요. 자, please volunteer. 제발 자원해 주세요. One of the several event. 이 몇 가지 이벤트들 중에 하나로. 어떤 이벤트? 너의 도움이 필요한 이벤트. 주어 없네요. 불안하죠. 되시죠? We plan to go to the city. 얘가 무조건 선행사죠. 그쵸? My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께서 would like to visit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방문하고 싶어 하는 도시. 여기 방문하다 뒤에 빠져있죠. 뭘 방문하고 싶은지가. 그게 이 도시일 거 아닙니까? 그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빈틈을 채우는 촘촘법 좀 볼게요. 명사절, 접속사, 관계대명사 대. 자, 이거는 자 접속사 대는요 선행사가 없어요. 그쵸?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이 완전해요. 이거 정리하세요. 선행사 없어요. 그 다음에 대시 나오고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면 그러면 얘는 명사절 접속사예요. 오케이? 자, 근데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이 불안한 문장이 나오면
예, 요거는 관계대명사.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복합 관계대명사는 이건 그냥 뜻만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whoever는 뭐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니면 누가 뭐뭐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돼요. whoever, whomever, whichever는 뭐뭐 하는 어느 쪽이든. 이거는 이제 whatever, 뭐 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는 이제 문장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좀 알아둘게요. however는 우리가 그러나로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러나라는 뜻도 있는데 이 뜻 말고 이런 뜻도 있어요. 아무리 뭐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케이. 둘 다 있으니까 문장을 통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whenever는 언제 뭐뭐 하든지 간에. wherever는 어디서 뭐뭐 하든지 간에 이런 뜻인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는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예. 근데 요거 구별하는 것까지 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세 용법 좀 볼까요? 일단 선행사가 있는지 봐야 되겠네요. 선행사가 있죠. 얘는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 있죠. 선행사 있죠. 얘는 없죠. 그럼 얘만 접속사겠네요. 그렇죠? 나머지 관계대명사고. 이건 정답이 3번인데 나머지는 명사절. 얘는 wherever she goes, 그녀가 어딜 가든지 간에 따로 떨어져 있죠. 얘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걸 부사절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는 붙어 있죠. 그녀는 항상 동의하지 않는다. Whatever she suggests, 그녀가 제안하는 것에. 이렇게 이 문장 속에 이 절이 들어가 있으면 명사절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사절인데 자,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알겠죠? 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했고요. 다음 시간에 실전 적용 1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길게 공부했는데 관계대명사가 공부할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줄일 거 줄이고 한 건데도 좀 길었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8과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